저는 40살에 직장인의 삶이라는 걸 포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회사에서 그냥 일반 직장인이 지금도 최고라고 얘기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던 상황이기도 했어요. 직장인의 삶은 여기에서 멈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1번 두려움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걸 내려놓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돈에 대한 것도 두려움이 있었고, 또 나가면 이만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두려움의 크기는 어쩌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적어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쩌면 더 커질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리치파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여러분은 일을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이 어렵다면 조금 더 쉽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사랑할 용기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분이 계신데요. 커리지, 이 책의 저자이시자 늦은 나이는 없다, 캘리브레이션의 저자이신 최익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대표님은 자신의 일을 사랑할 용기를 내라, 이런 메시지를 좀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대표님은 대표님의 일을 사랑해서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일을 하다가 이게 좀 좋아지게 된 계기인가요? 오래 볼수록 어여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주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내 일을 통해서 그 결과로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간들이 한 20년 정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시간들이 이제 줄어드는 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오히려 일이 사랑해야 되고 사랑스러워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할 때는 그냥 남들 하니까 했던 것 같아요. 뭐 대학 졸업하고 다 그런 프로세스로 일을 하니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그냥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인정받기 시작할 때 자극이 조금 됐던 것 같고, 그런 소리들을 몇몇 사람들한테 듣기 시작하면서 내가 여기 좋은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더 인정받고 싶고, 사실 욕구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인정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 삶에서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더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단 1번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이나 책무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이 일이 멋진 일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의도적으로 더 좋아하려고 노력했고, 더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쌓여서 지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은 시간이 적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을 단순히 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 혹은 큰 부분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우리가 워크 앤 라이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엔드에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삶 안에 일이 되게 중요한 포지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을 사랑하는 건 어쩌면 나와 나의 삶을 사랑하는 거하고 저는 연결된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을 사랑한다는 건 삶을 사랑하는 거기도 하고, 이게 좀 연결이 되어 있다.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에서 어쩌면 우리의 시간 24시간 중에 사실 뭐 요즘 52시간 이런 거 얘기하면 8시간일 수도 있지만, 출퇴근하는 시간, 주말에 쉬는 시간까지도 사실 일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관계에 있어요. 특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게 마지못해서 하는 거라고 계속 생각하면 삶 자체도 다 피폐하게 만드는 거고, 낭비로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이거를 더 좋아하려고 해야지 오히려 삶이 더 윤택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귀찮은 일에 대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을 사랑할 용기라고 적은 것 같아요. 삶은 스킬로도 해낼 수 있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떻게 하는지 안다고 해서 그걸 해내는 건 꼭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는 진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조금 싫거나 불편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감당해내려면 그 안에 있는 싫어하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진짜
귀찮아했던 일들까지도 내가 처리하건 누군가가 처리해줘야 될 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그 자체를 좀 감당해내고 좋아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부분이 굉장히 공감되기도 하고 저도 제 일을 더 사랑해야겠다, 사랑할 용기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이 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이나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1번은 제 생각은 만약에 어떻게가 필요하다면 처음에 들었던 생각대로 그냥 가야 돼요. 제가 이거를 골프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맨날 가서 똑딱이라는 걸 합니다. 되게 아주 기초적인 거를 해요. 기초적인 걸 하는데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1개월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1개월이 되게 힘들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하프백을 메고 이렇게 나갔다가 진짜 제가 그 문 앞에서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집 앞에 문을 열기 전에 야, 내가 그 문도 못 여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세상에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문을 여는 힘? 이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일을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중에 얘기를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인식하는 거,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지만 저는 군 생활을 네. 오래 했었거든요. 사실 거기 나오는 문을 열고 나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실제는 문은 없어요. 사실 우리 삶에서는 아까 그런 물리적 문은 없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문은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일을 할 때. 그 문을 연다기보다는 거기 한 발 내디디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저의 스토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대표님도 원래는 이렇게 처음부터 사업을 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군인이었던 사람이 없고 그쵸. 원래 처음부터 대학생인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나갔을 때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두려움을 혹시 대표님 언제 느끼셨는지, 아니면 그걸 또 느끼셨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전 사실 항상 느껴요. 지금도 느끼고 그 당시도 당연히 느꼈고 되게 컸고. 그래서 제가 커리지라는 책이 나오고 했던 질문 중에 용기의 반대말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용기의 반대말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용기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게 저는 1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저는 40살에 직장인의 삶이라는 걸 포기했습니다. 직장인의 삶을 포기하던 그 시점에 저는 사실 회사에서 되게 좋은 인정을 받았어요.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돈과 관련된 측면에서도 그렇고 되게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뭐 그냥 일반 직장인이 지금도 최고라고 얘기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던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더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30 중후반에 이미 그 상태에 왔고 계속해서 그렇게 있었는데, 직장인의 삶은 여기에서 멈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1번 두려움은 사실 지금 잘 되고 있는 걸 내려놓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돈에 대한 것도 두려움이 있었고, 또 나가면 이만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또 주변에서도 많이 한 3년만 더 있으면 어떻겠냐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너가 이 조직에서든 이 업계에서 계속 있으면 이미 상위에 있는데 네가 진짜 아주 큰 실수, 인격적으로나 성품으로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가 저 위에서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까지 끌어서서 내려오는데 한 3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근데 그게 아닌데 뭐 굳이 나가냐, 3년 동안 더 있으면서 준비하고 나가라 그랬는데 그 계산해 보면 43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년이 더 지나면 더 두려워질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면 43세는 더 두려워질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동안 돈이 쌓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돈이 또 나의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의 크기는 어쩌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적어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쩌면 더 커질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지금도 두려워요. 지켜야 될 사람들이, 또 지켜야 되는 가치들이, 내가 중요했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더 커져요. 제 주변 사람들이 더 늘고 저를 지켜보는 사람이 늘고, 우리 리치파카님도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했던
어떤 메시지들을 내가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거는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도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커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커리지 제목을 어른의 용기라고 쓰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쓰고 싶었어요. 어른이 되면 용기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용기를 낼 때 어른이 되더라라는. 이거 너무 명언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편집자가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못 썼어요. 저희 업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작은 인간의 일이지만 편집은 신의 일이다. 그러니까 편집자가 얘기하면 따르는 게 맞아요. 신이 얘기하는데 감히 인간이 거역하면 이거 내가 썼는데 네가 감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저는 이 말에 되게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촬영해 주시는 분이 똑바로 해라 뭐 이러면은 그걸 따르는 게 맞아요. 그 말은 옳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면 옳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거는 리더로서도 제가 주의하려고 하는 생각인데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마지막에 말하는 법을 배워라라는 말을 뭐 제가 되게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저는 1번 표지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끝나요. 전 대표예요. 이 책의 저자예요. 그럼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디자이너나 우리 편집자는 다음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대표가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창의도 상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20대가 탈 자동차를 30대가 디자인하고 40대가 허락하고 50대가 최종 승인을 하고 60대가 그건 아니라고 이러면은 갑자기 군대 생각이 왜 나죠?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다 해놔도 그렇죠. 뒤집어피고. 근데 그분의 사고가 깨어 있으면 좋죠. 근데 사실 나이가 들면 과거의 감수성과 과거의 경험들이 저는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조금은 내려놔야지 다음 세대들이 그 세대의 감정으로 그 세대의 정서로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역시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뭔가 이제 결정하는 용기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어딘가에 도전하기 전에 그렇지. 내는 용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관계를 정리한다거나 늘린다거나 하는 용기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용기가 있는데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용기는 뭘까요?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도 다를 테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테고 한데 최근 3가지 용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용기, 관계에 대한 용기,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용기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9개씩을 썼어요. 그래서 27개의 용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용기 중에 만약에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사실 새롭게 진입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일고 있다면 아까 얘기한 시작하는 용기가 진짜 그냥 첫 발을 내딛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개인적으로는 끝내는 용기, 끝맺는 용기, 저는 이제 클로징이라고 부르는데 클로징을 해내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창의적이고 기획적이고 이런 거 잘하는 분들이 주변에 진짜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되게 멋있는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막상 끝으로 가면 너무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끝 마무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클로징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사실 나도 늘 찜찜함을 남겨둬서 요즘은 무언가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일부는 옳고 일부는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거를 클로징을 딱 시키면 시작이 반이 돼요. 그런데 끝맺지 못하고 그냥 끝나면 시작은 다시 0이 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모든 일들이라는 게 시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잘 끝내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끝내려면 그 붙들고 끝까지 해내는 그런 집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요즘 시대에는 아까 얘기한 끝맺는 용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돈과 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좀 많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일에 대한 흥미가 없으면 또 계속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이 재밌어 이게 즐거워 정말 좋아 그런데 돈이 안 돼 그러면 그것도 유지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대표님께서는 요 사이에서 좀 충돌이 생길 때 이거를 선택하는 기준,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돈 되는 쪽을 합니다. 돈 되는 쪽을 아니 의미나 이런 거를 선택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끝점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태 내가 어떤 게 만족스러울까? 행복하다고 느낄까? 의미 있다라고 느낄까? 이 일이 끝났을 때. 그래서 어떤 일들은 지금 당장은 사실 돈이 적거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3개월 후에 또는 3년 후에 나에게 어떤 가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를 본다고 한다면 돈이 안 됐던 그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내면 사실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다른 것이 돼서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눈덩이가 돼서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작은 돌멩이 안에 눈 조금 묻혀가지고 돌린 거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얘가 스노우볼 효과를 만들어내가지고 돌아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때 선택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더 먼 관점에서 바라보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을 뭔가 선택함에 있어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요 사이에서도 많은 분들이 충돌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좋아하는데 잘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좋아하지 않는데 잘할 수 있으면 그냥 하다 보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으면 잘하니까 그냥 하다 보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되었건 1번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잘해내는 거, 잘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다 떠나고 어찌되었건 우리는 누구나 고객이 있습니다. 상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조직에 있는 파트너일 수도 있고 무조건 고객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찌되었건 그가 나에게 맡긴 그 일에 대해서 최고의 아웃풋을 주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 마땅히 맡겨진 것들을 괜찮게 해내서 그에게 주는 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은 게 핵심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 후배가 40살 조금 전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회사 부장님이 화장실 갔다 오는데 아버지 가업을 이을 생각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형 이게 무슨 의미야? 근데 그 후배는 IT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한 박사까지 한 후배예요. 근데 이 후배가 자기 위에 상사가 아버지 가업을 이을 생각이 없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무슨 의미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전파상을 하시는 분인데 아버지 가업을 이으라는 게 IT 박사한테 할 말은 사실 아니죠. 형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카톡이었습니다. 난 부장님이 옳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그러더라고. 너 솔직히 알아들었잖아. 너 일본 탄다고 얘기하는 거. 그랬더니 형 진짜 나빠. 그러더라고. 난 네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 알면서 모르는 척 얘기하는 게 더 나쁜 거야. 냉정해져. 그런 다음에 이 후배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잘하는 일을 찾아보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난 내가 진짜 뭘 잘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우리가 30, 40 뭐 이 정도 되면 내 강점이 뭔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저조차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누구나 흔들림이 있는 거니까 삶이라는 게 내가 진짜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찾지 못하면 솔직하게 없는 거야. 강점도 잘하는 줄 아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내 생각엔 지금 하는 일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단 그냥 열심히 해. 또는 그게 싫다고 한다면 10년 후에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지를 생각해봐. 우리는 모든 선택을 후회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모든 선택을 저는 후회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택을 하는 모든 순간에 A 아니면 B 아니면 C가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더 일찍 했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후회가 조금 덜 될 10년 후에 있을 때 행복하고 좋은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그걸 하지 않은 것을 후회가 더 커질 거를 생각해봐. 내가 봤을 때 40대 열심히 보낼 그거만 생각하는 게 나는 1번인 것 같아. 그래서 잘하고 좋아하고를 너무 따지지 말고 걔만 열심히 파고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형 목사님 같아 하고서 그 다음에 대화가 멈추긴 했어요. 근데 고마워하셨을 것 같은데요, 엄청. 그 시간이 지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나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얘기가 됐던 것 같고 그때 집중해야 될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잘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중해야 될 당연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부장님한테도 더 솔직하게 어떤 것이 내가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묻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면, 특히 이게 공격적 메시지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걸 주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몇 가지 없어요. 나를 탓해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탓하거나 뭐 이런 방식밖에 없는데, 평온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냉철해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이나 상황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바라보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인생에서 매 순간 진지해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중요한 시점에 이런 질문들을 그래도 하루 정도는 나를 위해서, 내 10년 후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게 뭐고 조금 포기해야 되는 게 뭐지? 이런 거를 그래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이거 자주 생각하면 병원 가거나 다리 위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자주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질문 드린 게, 저도 질문을 드렸지만 저도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냐, 잘하는 일을 해야 되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걸 너무 그냥 양분한,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뭐 답은 사실 없을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현실을 좀 냉정하게 직시한 상태에서 이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되, 그리고 이거를 어차피 후회는 남을 수 있으니 좀 더 길게 보고, 아까 계속 10년 이런 키워드를 강조하셨는데 그런 생각법을 가져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